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닷깨기의 스타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인수분해의 활용 92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연못 주위에 연못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각각 2b만큼 들여 화단을 만들었다. 그림처럼 이렇게 BB에서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대, 둘레. 이 화단의 넓이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일 때 땅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화단의 넓이와 같은 그랬어요. 화단 넓이는요, 이 외곽만 화단이에요. 전체 넓이에서 안쪽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전체 이 길이가, 자, 여기 a고요. 자, bb니까 a 더하기 2b가 되겠죠. 세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넓이는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a 플러스 2b의 제곱에서 안쪽에 있는 사각형 a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요거의 가로 길이가 이거고 세로 길이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이거 나오겠네요. 그쵸? 계산해보면 a 제곱 사라질 거고요. 자,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은 4ab 그 다음에 플러스 4b 제곱 공통인수 4b로 묶어보면요. 앞에 a 뒤에는 b.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면은 세로의 길이는 4b가 되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3번. 그림에서 세 원의 중심은 모두 AC 위에 있고 점 D는 BC 중점이다. 그랬습니다. 이 BC의 중점이래요. 여기가. 여기 2cm라고 적었네. BD가 2cm. 그럼 여기도 나머지도 2cm가 되겠죠? 자, A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5파일 때. 자, AD를 지름. A부터 D까지 이렇게 이 둘레의 길이, 여기죠, 이렇게 둘레의 길이. 요 둘레의 길이가 5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둘레의 길이가 5파이면요. 여기서 지름은 이 둘레의 길이를 원주율 파이로 나눈 게 5가 되는 겁니다. 이 원주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지름에 얼마를 곱해야지 둘레의 길이가 되겠느냐. 이게 원주율이에요. 이 파이의 정의예요. 그래서 지름 곱하기 이 원주율 해주면 둘레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지름을 보통 R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름은 2R이 되겠죠. 여기에 파이를 곱해서 2파이 R이 둘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둘레의 길이가 5파이면요. 이걸 파이로만 나누면 5가 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지름의 길이가 5. 여기가 2니까 나머지 요 길이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꼭 뭐 반지름으로 해도 되지만은 이 지름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 넓이 구하려면요. 전체 넓이에서 이 안쪽 부분 넓이만 빼주면 되겠죠. 자, 전체 넓이는요. 이 지름이 여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은 7이 되겠네요. 7. 7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7이 되겠죠.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 그죠? 요게 전체 넓이고요. 이거 빼기. 자, 요 안쪽 거 볼게요. 요거는 반지름이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의 제곱의 파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제곱해주면 여기 지금 4분의 77, 49가 되고 얘는 4분의 339 빼주면 4분의 40 파이. 사로 약분하면 10파이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4번요. 그림과 같은 지름의 길이가 2x 플러스 2y인 원의 지름의 길이가 아까 2x, 2y인 반원을 그렸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자, 요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넓이는요. 일단 요 큰 요 반원. 자, 요 반원 넓이에서 요거는 빼주고 요거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큰 원의 이 지름이 2x 플러스 2y니까요. 반지름은 2로 나누면 x 플러스 y가 되겠죠? 이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이건 전체 원의 큰 원의 넓이죠. 그거 나누기 2.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 구한 겁니다. 자, 거기서 얘를 빼줘요. 자, 빼기. 요거는 지름이 2x니까 반지름은 요 반지름 길이는 x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곱하기 파이 하면은 요 원의 넓이인데 그것도 또 반원이니까 2로 나눈 거. 이거를 빼주고요. 이건 더하기 이쪽이요. 이쪽은 반지름 길이가 그냥 y가 되겠죠. 2y의 절반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y제곱에 파이 곱한 거에 또 반원이니까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돼요. 분모 다 2죠. 파이 있으니까 파이 한번 이렇게 쓰고요. x 플러스 y제곱에서 x제곱 빼주고 y제곱 더해주면 돼요. 이거 전개시켜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인데 x제곱을 빼주니까 얘는 사라지고요. y제곱을 더해주면 여기 뒤에만 2y제곱 되겠네. 돼요. 2xy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그럼 2도 약분 되겠네요. 분자분모 2로 나누면 사라질 거고요. 위에 거 y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의 파이. 여기에 답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5번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2x 플러스 1은 원기둥의 부피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원기둥의 높이. 자,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의 부피가 주어졌네요. 이렇게. 근데 밑면이 지금 지름이 2의 x 플러스 1이죠. 그럼 반지름은 x 플러스 여기는 x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그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h라고 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밑넓이는 자,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높이 h. 자, 이렇게 곱한 게 부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도 자,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요 식 보니까 우리 뭐 어떤 특징을 잡으려고 보니까 치환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일반적인 거로 가겠습니다. 지우고 자, 일반적인 거로 가면요. x나 y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x는 차수가 2차예요. 그렇죠? 근데 y는 보니까 다 1차식이죠? y가 1차이기 때문에 y 입장에서 봅니다. y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y에 1차항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 3개를 이렇게 짝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2의 배수네요. 그러니까 2y로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는 1. 2y로 묶으면 x제곱. 2y로 묶으면 2x. 이렇게 되죠. 나머지도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하면은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공통이죠. 얘로 묶어줍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쪽엔 2y 여기는 1. 그리고 요게 완전 제곱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 파이도 있었죠. 이렇게. 얘랑 비교해 보면은 파이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고 h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2y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y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6번이요. 그림과 같은 육상 트랙에서 두 개의 직선 구간 중 하나의 길이는 ax 플러스 2 by고요. 이렇게 있고 두 개의 곡선 구간 중 하나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반원의 호의 길이와 같다고 한다. 전체 육상 트랙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전체가. 그럴 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 요거 나왔죠? 요거 두 개 있죠? 여기랑 여기. 그쵸? 이거 2배 해주면 2ax 플러스 2by가 되고요. 자, 요거는 반원인데 어차피 두 개 더하면 하나의 원이 되겠죠? 하나의 원은 2파이 r입니다. 지름 곱하기 파이. 2배 해준 다음에 파이 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파이에, 자, 2배 해주면 2x 플러스 4. 이렇게. 얘가 요거랑 같아야 돼요. 보니까 여기는 x로 묶었네요, 이렇게. x가 있는 거 묶어보면은 여기 2ax고요. 2x의 파이기 때문에 자, x로 묶으면 여기는 2a가 나오고요. x로 묶고 2파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써볼까요? 나머지가 2by 그 다음에 여기는 4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식이니까 비교하면 돼요. 6 플러스 2파이가 돼야 되니까 6 플러스 2파이니까 이 값이 6. a는 3 이렇게 구해지고요. 뒤쪽이 10i 플러스 4파이 10i. 요 값이 10y가 되니까 2b가 10이니까 b는 5 하면은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a랑 b랑 더하라고 했어요. 답은 8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7번이요.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와 직육면체가 있다.
각각의 도형의 부피가 A, B, C, D일 때 부피가 얘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x니까 x 세제곱 되겠죠. 곱하면은 x제곱에 y, 이거는 x 하나에 y 두 개, y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a, b, c, d가 되겠죠. a, b, c, d. 써보면은 자, a가 x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3b입니다. 3의 x제곱 y, 3c는 3의 xy제곱, d는 y세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둘 다 3차기 때문에 짝짓기를 해보겠습니다. 짝짓기를요. 짝짓기가 안 돼요.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왜 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거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이게 중학교 범위를 벗어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아주 기초 문제인데, 중학교에서 안 배워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왔으니까. 자, 이걸 전개시키면 이렇게 돼요. 결과 먼저 써줄게요. x 세제곱, 3x제곱의 y, 3xy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돼요. 개수가 1, 3, 3, 1 이렇게 됩니다. 상위권 학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나오는 원리는 그냥 전개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x 플러스 y 세제곱은 이렇게 제곱하고 x 플러스 y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x 플러스 y입니다. 이렇게 전개시키면 x세제곱. 그래서 써볼게요. 이렇게 해준 거. 해주면 2x제곱 y에 이거는 xy제곱 되고요. 이 y랑 이렇게 해주면 이게 x제곱 y 이렇게 해주면 2xy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해주면 y세제곱. 이걸 다 더하면은 x세제곱, 3x제곱의 y, 그 다음에 3xy의 제곱, y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등학교 가면 이걸 기본으로 외워요. 기본식으로. 가장 기초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좀 1, 3, 3, 1 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x 플러스 y의 뭐다? 세제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공식으로 바로 외우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 말고도 뭐 인수정리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고요. 중학교 범위에서 이거 안 나와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려면 이거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조작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다? 3차 x 플러스 y의 세제곱 전개하면 요 식이 되는구나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서는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위권 학생들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답은 x 플러스 y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8번 보겠습니다.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그랬습니다. 이 식도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등식이죠. 등식에는 제가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식은 뭘까요? 항등식일까요? 방정식일까요? 자, 항등식이면 A, B, C 마음대로 막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이 식은 항등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다?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자, 방정식이고요. 방정식의 기본 풀이 방법이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아직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이상 배워야지 배우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설명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이거 방정식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에다가 이거를 인수분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맞는 이 접근 방법이에요. 그냥 이 문제식 보자마자 이거 인수분해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수학을 암기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바로 우리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인수분해면은 식을 보면 쭉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통인수. 항상 인수분해는 공통인수 있으면 묶어내는 거예요. 식이 되게 복잡한데 보니까 다 C가 하나씩은 다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C로 묶어내면 됩니다. 묶어내도 되고 어차피 이게 방정식이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였잖아요. C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C로 양변을 나눠줘요. 하나씩 하면 C 사라지고 여기도 C 사라지고 C 사라지고 여기는 C 제곱이 되겠죠. 또 C 사라지고 여기도 C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하는데, 이 식을 보면요. A도 3차고요. B도 3차예요. C는 2차예요. 그쵸? C가 차수가 제일 낮죠? C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C 입장에서. C가 있는 게 지금 항이 요항과 요항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일단 C로 묶어보면, C제곱으로 묶어보면 A-B의 C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C가 없어요. 다. 나머지 한번 다 써볼게요. 좀 지워서 복잡하니까 A 세제곱 있고요. 네, 마이너스 A 제곱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A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C가 이렇게 제곱 있고 1차항이 없죠. 상수항만 바로 나와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여기 공통인수가 A 빼기 B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만 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짝짓기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3차를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짓기 해보면 이게 두 개 이렇게 짝짓기 해볼게요. A 제곱으로 묶으면 A-B가 나오고요. 뒤에 거 B제곱으로 묶으면 이것도 A-B가 나옵니다. 그래서 A-B가 다 공통으로 있어요. 그래서 A-B로 묶어내면 여기는 C제곱이고요. 여기는 A제곱, 여기는 B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0인데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이라고 했죠. 세 변이면 다 양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다 양수예요. 그러면 이 곱해서 0이 나오려면 이 앞부분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즉 A 빼기 B가 0. 자, 이거는 뭐다? A랑 B랑 같다는 소리죠. 삼각형이 세 변인데 A랑 B랑 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A랑 B랑 같은 2등변 삼각형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다음 중 이 값의 인수인 것은, 자, 인수분해하는 거죠. 자, 짝짓기 해볼게요. 자, y가 있는 항 이렇게 짝지으면 되겠네요. y가 들어있는 것들 1차 이거 y로 묶어주면 x-1의 y가 되고요. 뒤에 것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1이 되겠죠. x-1에 여기 y 여기 마이너스 2 인수인 것은 y-2가 여기 있네요. x 빼기 1은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0번요. 얘를 인수분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또 짝짓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x는 2차죠. y는 1차죠. 그럼 1차가 있는 것들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얘로 묶으면은 자, 2y로 묶어볼까요? 2y로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는 2y로 묶으면 마이너스 2x 되겠죠. 뒤에다 쓸게요. 여기는 1이죠. 1-2x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요거. 자, 요거는 공통이 x가 공통이죠. 자, x가 공통이면 x로 묶으면 얘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1-2x고 2x 빼기 1이니까 이것도 부호만 반대죠. 여기 공통이죠. 2x 마이너스 1로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 먼저 쓸게요. x고 요거는 이제 2x 마이너스 1 되면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마이너스 2y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1번이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한 것은 보니까 일단 특징은 특별히 안 보여요. 그럼 일반적인 풀이로 갑니다. 특수적 풀이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시는 분 있으면 글로 가면 돼요. 자, 일반적인 거로 갈 때는 x, y 봐야 되는데 x도 2차고 y도 2차죠. 그럼 x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x 2차 있는 게 x제곱이 있고요. 1차 있는 항이 이거 마이너스 xy랑 이거죠. 마이너스로 묶고서 써보면 y 플러스 3의 x가 되고요. 나머지 상수항이라는 게 요거랑 이겁니다. 요거랑 요 부분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일단 묶어서 써볼게요. 그리고 상수항이 없죠? 그냥 바로 인수분해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묶습니다. 마이너스 y로 묶으면 얘는 2y만 남고요. 마이너스 y로 묶으면 3이 남겠죠. 2차식은 이렇게 대각선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먼저 상수항 이 부분 먼저 인수분해해서 쓰는 건데 인수분해 해놨고요. 쓰면 되겠죠. y, 2y 플러스 3 가로 이렇게 쳐놓고요.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하나 붙여야 돼요. 그리고 앞에 x제곱이니까 x 한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야지 요 모양 나오면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y 나오려면 여기가 2y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플러스.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y 하고요. 이거 x 플러스 y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2번요. 다음 중 이 식의 인수인 거. 이것도 바로 특징, 묶는 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A, B를 봐요. A 2차고 B가 1차죠. 그쵸?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B에 1차가 있는 항들, 이렇게 하면 이제 짝짓기가 나머지 3개,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B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A에 B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되겠죠? 자, 보통 1차로 이렇게 내가 기준으로 잡는 문자가 1차인 경우는 공통인수가 보통 다 존재해요. 인수분해 되기 위해서는 1-a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거 완전 제곱식 되겠죠? a-1의 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a-1이 공통이 되고 부반대예요. a-1로 묶으면은 이거 먼저 써줄게요. a-1이고 이거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b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인 것은요, a 빼기 1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 빼기 1 이건 없네요, 보기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3번요. 식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얘를 인수분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건 특수적 풀이, 즉 특징을 잡아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려면은 이거 다시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자도 4개씩이나 되고 또 2차식이고 힘들기 때문에 특징을 잡아볼게요. 가로 쳐있죠. A 플러스 B, C 플러스 D가 있는데, 자,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보면은, 자, 이걸 A라고 볼게요. 이렇게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A랑 B를 곱해봐요. 그럼 이렇게 AC 항이 여기 있죠. 다음에 AD도 있고요. 이렇게. BC, BD. 결국 얘가 뭐다? 이렇게 AB, 곱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좀 봐야지 이 문제는 쉬울 것 같아요. 이걸 안 보면은 풀기가 좀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A제곱, B제곱, EAB. 그럼 이거 완전 제곱 되죠? 여기 먼저 써보면 EAB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A, B, C, D 다 더한 거의 제곱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걸 못 봤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전개 다 해서 풀기도 힘들죠. 근데 객관식일 때 찾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어차피 요거랑 이거랑 뭐다? 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는 보기 1번, 2번 있으면 1번과 5번 중에 하나랑 뭐다? 같은 식. 이렇게 등식을 만들면은요. 같은 식, 즉 이 식이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항등식. 그 항등식은 우리가 개수 비교나 또는 수치 대입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객관식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전개시키면요. 예를 들어서 a제곱 나오죠. a제곱. 그쵸? 여기 나머지는 a제곱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a제곱이 있어야 돼요. 이 보기에서도 a제곱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은 a제곱 나오죠. 이거 2번도 나오고 뭐 3번도 나와요. 4번도 나오고. 근데 5번은 보면 이렇게 a제곱 있고 이거랑 여기랑 또 곱해졌잖아요. 뭔가랑. 예를 들어 c제곱이면 a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a제곱 항만 존재하는 게 없어요. 5번이 일단 탈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도 보세요. 여기 b제곱도 있죠. 이렇게. b제곱도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b제곱이 나오려면 요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랑 곱해져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요. 플러스 b제곱이 아니라. 그래서 1번도 탈락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얘도 탈락.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탈락.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이 안 가면 또 나머지 몇 개 개수 비교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풀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쓸 수 없는 풀이가 되겠죠.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 다음 중 A 인수가 아닌 거. 자,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4차식이긴 하지만 좀 1차와 3차가 없기 때문에 2차와 4차만 있죠. 이걸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근데 이거를 x제곱 하나의 덩어리로 즉 치환하면 이렇게 a로 치환해 볼까요? a로 치환하면 여기 a제곱 모양이 되기 때문에 2차식 인수분해한 거랑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요거 3이니까 3, 1에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야지 2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x제곱 집어넣으면요. x제곱 플러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또 이건 인수분해 되지 합차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인수가 아닌 것은 볼게요. x 빼기 1도 있고요. x 플러스 1도 있고 이거 곱하면은 x제곱 빼기 1도 있고요. x제곱 플러스 3도 있죠. 이렇게 4번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다음 중 xy가 자연수일 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요 식도 분석을 해보면요. 미지수가 xy 두 개예요. 그죠? 그럼 식은 등식 하나, 식은 하나. 자, 식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상위권으로 가려면은 이걸 잘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중학교에서는 배우진 않지만은 고등학교도 특별히 막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지고요. 어려운 문제 접근해 가는 게 좋아집니다.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은 하나였죠. 그럼 뭐다? 부정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조건들이 있어요.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식 대신에 그래도 해를 이렇게 유한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자연수 조건, 실수 조건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보통 풀이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형태를 만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정방정식에 접근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벌써 이렇게 우변이 정수가 나와 있죠. 즉 좌변만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해놨죠. 고등학교 어려워지면 이거 다 뒤죽박죽 섞여 놓는단 말이죠. 본인이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얘를 이제 요 곱하기 꼴로 만들면 되는데, 자,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x에 있는 거, 요렇게 짝지으면 되겠네, 두 개. 나머지 두 개. 요거 2x로 묶어보면, y-1이 되고요. 뒤에 거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또 y-1이 되겠죠? y-1이 공통이고요. 2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가면은 수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하나도 모른다면 그냥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곱하기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수학이, 끝없는 학문이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플러스 제가 이렇게 하나, 1이 아니라 2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될 건데. 못 풀겠죠, 그쵸? 근데 이런 걸 아는 학생은 어차피 여기 1차식 모양 만들고요. 요 1만 넘겨서 여기 3을 예를 들어서 뭐 2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제대로 문제를 파악을 하면.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식 곱하기 보통 1차식은 정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막 곱해서 정수되는 거는 이제 유한계가 돼요. 무수히 많지 않기 때문에 답을 풀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x, y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음수는 안 나와요, 둘 다. 곱해서 3 되는 거는 1, 3인 경우하고요. 3, 1인 경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1, 3이 되려면, 여기 1 되려면 y값, 여기 볼게요. yx 보면은 y값이 2가 되면 되고요. 요 값이 3이 되려면요. x는 2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2. 그러니까 x가 2예요. 좀 제가 거꾸로 썼어요. 그것 때문에. x가 2, y가 2. 이렇게 나고요. 3, 1이 나오려면 y값이 4가 되겠죠. 여기 1 나오려면 x값이 1. 1, 4. 1, 4. 이렇게. 그래서 1, 4와 2, 이 두 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거 잘 못 풀겠어요. 수학을 이렇게 정확히는 못 풀어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상위권으로, 진짜 최상위권으로 가려면은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시간도 부족한데 이거를 일일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다 풀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뭐 100점이나 또는 한 개를 틀리기 위해서는, 자, 어떤 뭐 지금 말하면 이렇게 정확히 푸는 거 말고도 그래도 따르게라도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 거, 아니면 객관식이면 5개 중에서 최소한 몇 개는 줄여가지고 안 되는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중에서 찍는 거, 이런 능력을 좀 길러야 됩니다. 보통 나중에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수학이 좀 어려워지면 한 30문제 중에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한 4-5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4-5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시간 투자를 해서 뭐 한두 문제는 풀었다고 쳐요. 그래도 2-3문제는 잘 못 푸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이랬을 때 이것들을 정확히는 못 풀더라도
어떤 편법을 좀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편법을 쓰던가 아니면은 보기 중에서 뭔가를 제외시킬 수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 찍으면은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찍으면 맞출 확률이 5분의 1인데 만약에 1, 2, 3번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럼 4, 5번 중에 찍으면 맞출 확률이 50%로 올라가겠죠. 2분의 1로. 그런 식으로 최소한 더 이렇게 답에 맞출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인 다음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찍더라도 막 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세요. 만약에 이거 있는데 정확히 뭔 말인지도 모르게 못 풀겠어요. 정확히 푸는 건 이거지만 그러면은 보세요. 정수 순서상을 모두 고르면 근데 객관식이잖아요. 이거 집어넣어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2. 자연수니까 1, 2 집어넣어서 만족하면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에 1, y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x 1, 2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곱하면 4가 되고요. x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y가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사라지고 1이니까 좌변은 1인데 우변은 3이니까 만족하지가 않죠. 얘 답 아닌 거예요. 그죠? 1, 4 집어넣어 볼까요? 자, 1, 4 집어넣으면 1, 4 집어넣으면 8.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4. 8 빼기 2 하면 6, 빼기 4 하면 2, 더하기 1 하면 3. 맞죠?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개 다 해서 찾아도 돼요. 이게 더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쵸?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 다방향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 풀이도 마찬가지고, 접근해가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객관식일 때의 특징, 그 문제의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답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